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전 행공을 하시는데 잘 안 되게 만드는 방해 요인들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잡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잡념 이외에 여러 가지 수행을 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풀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왜 하냐면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련을 예전에 하셨는데 이제 다시 또 마음 내셔서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진도만 이렇게 쭉 나가 가지고서 그것을 따라 하시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먼저 이렇게 원인 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잘 되는 쪽으로다가 어떻게 하면은 할 수가 있는지를 아시면서 이제 진도를 나가시면은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쭉 그 책에, 제가 쓴 책 단전업의 모든 것, 거기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제 수련이 잘 안 될 때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행공으로 다 들어가셔서 나가시게 되면은 그래도 예전보다 모르고 하시는 것보다 좀 진도가 잘 나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수련이 잘 안 되는 데에는 외부적인 문제도 있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제가 쭉 목록을 적어와 봤으니까요. 하나하나 하면서 이 본인하고 지금 호흡 상태 왜 안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하시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수련이 안 되는 여러 원인 중에 제가 하나를 딱 대표적으로 꼽는다 그러면은, 잡념은 이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잡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잡념 이외에 위장은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위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할 정도로 단전 호흡을 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위장이 편치가 않게 되면은 단전 호흡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단전을 미는 게 아니라 이 위장 쪽, 윗배 쪽을 밀게 되고 또 윗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한번 제가 좀 그려드리면은, 위장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배꼽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분명히 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민다라고 밀었는데도 힘은 자꾸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윗배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신다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됩니다. 차라리 안 하면은 이 윗배가 발달이 안 되는데, 호흡을 한다고 계속 하시게 되면 이게 윗배가 자꾸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는 소통이 잘 되게끔 편안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위장병이 있으시다 그러면 무조건 그 병은 없애주셔야죠. 그리고 요즘 또 의학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고, 위장은 고치기도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 바로 위장으로 가니까요. 또 자기의 식습관이 좀 불안정하시게 되면은 제일 또 고치기 난해한 게 또 위장입니다. 그래서 수련을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은 식생활 습관을 잘 갖추어 가지고 위를 편안하게 만드셔야 돼요. 한방에서도 비장과 위장을 토라고 합니다. 토라는 개념은 오행에서 수화목금토라고 하는 오행에서 가장 중심에 해당되고, 이 토의 기운이 편안해져야 다른 수화목금에 해당되는 데가 원만하게 기운이 이렇게 순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인 이 위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장을 일단은 편안하게 만드셔야 되고요. 수련하시는 분은 보편적으로 식사한 이후에 1시간 정도 후부터 수행을 하셔야 되고, 단전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다음에 이제 진기단법이라고 해서 검정띠, 좀 높은 단계죠. 그런 분들은 식사한 이후에, 식사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보통 1시간엔 30분에서 2시간 이후에 단전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가 좀 바뀌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일반인들하고 조금 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장 보호를 하여튼 잘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이걸 늘 염두에다 두시고 위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위장 하고 관련된 식사법에 대해서 언제 제가 또 아마 그것만 또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내가 너무 기력이 없어요. 기력이 없을 적에는 일단은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태미나 식품. 스태미나 식품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기를 그렇게 제가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기력이 없을 적에는 좀 고기도 좀 드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문어 같은 것도 아주 보양식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민물 뱀장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낙지라든지 하여튼 뭐 해산물도 있고 일반 육고기 쪽에도 있고 아니면은 식물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약초 비슷한 것들이 많죠. 하여튼 그런 것을 뭐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굳이 설명을 안 드려서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섭취하셔가지고 좀 든든하게 드셔야 돼요. 딱 든든하게 드시면 아랫배의 기운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찹니다. 그 힘을 자꾸 이렇게 좀 쓰시면서 수련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기력이 약하게 돼도 그리고 또 너무 편식을 하셔가지고 뭐 수행이 지금 이제 시작하신 분이 뭐 생식을 하신다, 뭐 초식을 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너무 안 드셔가지고 몸은 기력이 하나도 없는데 수행한다고 막 하시게 되면은 어렵습니다. 진도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딱 하실 경우에는 좀 수행이 깊어져가지고 높은 단계에서 내가 좀 덜 먹어도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붙을 때 그때 이제 뭐 선식도 해보시고 뭐 생식도 해보시고 초식도 해보시고 뭐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처음부터는 든든하게 드셔가지고 체력을 좀 보강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다 괜찮은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내가 수련을 잘 못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너무 기력을 못 쓰는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간장. 이 간장의 피로가 너무 많아도 수련이 안 됩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리고 또 현대를 살아가시면서 아마 간장에 내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이 드무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간장이 아래쪽으로 기운이 모여진 것이, 단전에 모여진 기운이 생신한 기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 생신한 기혈이 간장으로 올라갑니다. 이 간장에서 다시 이 가슴 쪽으로 해서 심장 쪽으로 다르게 가가지고 상생작용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회전이 되게 되는데, 이 간장은 육체하고 관련이 많아요. 육체라는 말은 뭐냐면 특히 근육하고, 근육에 피로가 쌓이게 되면은 간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한 운동, 노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에 피로가 쌓이죠. 그러면은 이 간장 쪽에 피로가 오게 됩니다. 자, 간장에 피로가 오게 되면은 뭐 잘 아실 겁니다. 눈도 좀 침침해지고 기력이 없어요.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자, 이럴 적에 간장에 좋은 음식, 영양이 충분한 것들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약초 같은 것 중에서도 간장에 이렇게 피로 푸는 헛개나무 같은 거 뭐 잘 나와 있어가지고 많이 아실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찾아보시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식초계통, 간장의 피로를 좀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도 푹 주무시고 드시는 것도 아주 영양가 있게 드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장을 풀으셔야 되는데, 특히 제가 예전에 내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간장 안 좋으신 분들은 내관하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가부좌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여기 회음 쪽을 바라보시고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간장 쪽에 뭉쳐있던 그런 기운들이 밑으로 다 쭉 가라앉으면서 기가
이렇게 다른 쪽은 소통이 잘 됐었고 간장 쪽이 안 됐었는데 이것이 같이 이제 소통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같이 다 편안해진다라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간장의 피로를 풀으셔야 호흡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참 간장하고 또 관련된 현대인들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음주. 자, 음주로다 해서 자꾸 간에 피로가 쌓이신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습관을 바꾸셔야 되는데, 습관 바꾸기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일단 음주를 하실 적에 안주를 잘 선별하셔가지고 좀 영양가 있게 드셔서 이 알코올이 좀 빨리 분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음주 하시는 분들만의 또 독특한 그 해결 방법이 물론 있습니다만 가장 방해 요인 중에 하나가 음주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아주 좀 심각할 정도인데, 요 음주를 하여튼 잘 다스리셔 가지고 간을 풀어 주셔야 돼요. 음주는 자꾸 높아지고 간은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수련만 하면 무조건 잘 되더라 해가지고서 막 밀어붙이게 되면은 역효과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제가 또 많이 봐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련하실 적에 여러 가지 노력도 하셔야 되고 부지런하시고 이 신경을 쓸 거는 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하시기 좋은 여건을 만들면서 하셔야지 무조건 내가 뭐 수련장 가서 회비 내고 그 수련만 하면 모든 것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세월이 참 오래 걸립니다. 물론 효과는 보시겠습니다만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상기하셨다가 같이 해결하시면서 수련의 진도를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입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물론 뭐 누구나 충분한 잠을 자고 싶어 하는 것은 뭐 다 가지고 있는 욕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정이 생겨가지고서 내가 자고 싶어도 못 자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이고, 또 불면증이라는 아주 또 질병으로 해서 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그것도 있고 하여튼 수련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잠을 자면서 내가 수행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잠을 어느 정도 잔다라는 의미는 내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정화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호르몬 중에서 이 송과체 안에 있는 멜라토닌이 있는데요. 이거는 잠을 잘 때 우리가 잠잘 시간이 되면은 호르몬이 나오게 돼가지고 우리를 알려줍니다.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잠잘 시간이니까 자십시오라는 그런 신호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가지고서 졸릴 때는 빨리 주무셔야 돼요. 주무시고 또 이것이 또 좀 일찍 일어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 또 뭐 늦게 주무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만, 수련을 안 하시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만 수련을 하신다라고 할 적에는 수련을 하기 위해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잠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잘 나와 가지고 이 호르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정화시키고 피로를 풀어주셔야 아이들과 같이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그 다음날 되면 아주 개운함과 같이 그런 상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수련으로만 밀어붙여가지고 한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잠을 주무시고 나중에 이제 어느 단계로다가 좀 들어가시게 되면은 몸에서 수면 조절을 알아서 이렇게 하게 되고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도 아무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수련의 진도를 나갈 수 있게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충분한 잠을 좀 주무시는데, 그것도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겨울에는 음의 기간이 길고, 그러니까 밤이 좀 길고 낮이 좀 짧다 보니까 그거에 비례해 가지고서
그 옛날 고서에도 보면은 잠을 좀 많이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좀 많이 주무시고 여름에는 그 잠을 겨울에 비해서 좀 이렇게 작게 주무셔도 그 양이 많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덜 피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우리가 보통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가을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조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시면 좋죠. 그래서 이게 계절별로 봄과 여름에는 그래도 조금 좀 덜 자도 괜찮다. 겨울에는 조금 좀 충분히 자는 게 좋구나라는 것이 하나의 섭리이니까 그것을 좀 염두에다 두시고 수면을 취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수면에 대해서 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무시다가 꿈자리가 좀 안 좋고 자꾸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다 그러면은 이 방향을 바꿔서 주무세요. 또 옛날 고수에 보면 이제 봄과 여름에는 동두서족하라. 그러니까 여름에는 동두서족이요. 그 다음에 가을과 겨울에는 서두동족. 그러니까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발은 서쪽으로 두라는 겁니다. 봄과 여름에는. 그 다음에 가을과 겨울에는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동쪽으로 발 뻗고. 근데 요즘 아파트라든지 뭐 집들 보면은 이 정방향으로다가 놓여 있는 데가 거의 없어가지고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이것도 맞추기도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향을 그냥 조금 안 좋다 그러면은 좀 조금 바꿔보시려면은 이제 그 집 모양 따라가 좀 틀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비례해서 주무시게 되면은 아주 숙면을 취하실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중요하지만 이 수면에는 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잠을 주무셔가지고 수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복부 비만. 자, 제가 오랜 기간 수련 지도를 해오면서 느끼는 게 가장 지도하기 어려운 분들 그러면은 이 복부 비만이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윗배 쪽이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참 단전호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본인은 아래쪽으로다가 민다고 해도 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자꾸 윗배 쪽으로다가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여기가 자꾸 나오게 돼요. 그냥 안 하니만 못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데 참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운동이 일단은 좋겠죠. 이건 뭐 당연히 운동을 하셔가지고서 빼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만약에 그럴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여력이 안 되신다 그러면은 이 장세척을 하시라고 제가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장세척이라는 것은 이제 학문외과 같은데 이제 장세척 기계가 있어가지고 가시게 되면은 무슨 뭐 약품을 좀 먹고 오라 그럴 겁니다. 그리고 속을 비우고 그러면 이제 그 항문 쪽에다가 뭐를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장을 세척하는 건데 물로 하기도 하고 이제 커피 액기스로다가 이렇게 세척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직장 쪽 있죠. 이쪽 한 10cm 정도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 직장 쪽 그쪽만 이렇게 좀 세척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대장 전체 이 간장 있는 쪽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주 깊은 곳까지 해서 세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 만약에 제 말씀을 듣고 세척을 하실 마음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요 대장 전체를 세척하시는 이 방법을 한번 취하셔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1, 2회 세척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최소 3년에 한 번 정도는 세척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냐 하면은 윗배가 복부 비만으로 돼서 팽팽하고 이렇게 눌러도 아랫배보다 윗배가 더 단단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늘 포만감이 있었던 분이 세척을 하시게 되면은 텅 비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누르면 말랑말랑해지고
그래서 이때 이제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호흡을 하시면은 호흡 리듬을 타시면서 바로 호흡이 이렇게 되시고 또 복직근 구조도 이제 잘 잡혀가지고 단전호흡하기 좋게끔 변하기도 하고 이 굉장히 속성으로다가 단전을 잡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사람을 권유해가지고서 체험을 해본 것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장세척이 잘 하셔가지고서 되시면은 하여튼 독소가 많이 없어지고 얼굴도 맑아지시게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도움이 상당히 되세요. 저도 몇 차례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복부 비만은 아주 어렵고 난제인데 요 장세척이 굉장히 속성으로다가 하여튼 해결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한방 쪽에서도 장세척 하는 곳이 있고요. 뭐 양방 학문외과 같은 데서는 웬만한 데는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리고 또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복부 비만이신 분들은 이것을 해결하시는 것도 좋으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6번째. 자, 복직근 풀기입니다. 자, 복부 비만이신 분들은 이 윗배 근육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방질이 많아가지고서 이렇게 비만이 되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호흡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상태는 복직근 풀기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보다도 근육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호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직근이 너무 탄탄하셔가지고 이 젊은 분들이 이제 헬스 하셔가지고서 일부러 그렇게 이제 만들려고 또 노력해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고 일반인이시라 그러면은 뭐 그렇게 놔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또 건강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 이제 이것은 근력을 키우는데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단전 호흡을 하시는 분들은 근력이 아니라 이제 기력을 갖다가 이제 양성하기 위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이 단전 모양이 잘 잡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직근 구조가 편안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 배 쪽에 딱 왕자가 새길 정도로 단단하시게 되셔가지고서 단전 호흡을 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깊은 단계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갖다가 쭉 늘리면서 몸도 다 벌어지고 임동맥 쪽이 막 벌어지고 몸 전체가 벌어지게 만들면서 이렇게 쭉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 짧게 낮은 단계에서 호흡하시는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만 깊은 단계로 들어가시려면은 이 복직근을 꼭 풀어 주셔야 되고요. 복직근 푸는 방법은 단전 자리 잡는 법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토하는 것을 위주로 숨을 토하는 것 위주로 호흡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쭉 마시고 자, 토할 적에 당겼다가 끝에서 더 당기시게 돼가지고 완전히 100%까지 가게 되면은 토하는 위주로다가 되면서 복직근이 많이 풀어집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방법이 있고요. 마사지를 해주시게 되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근육이 단단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장 쪽에 어딘가가 이게 막혀가지고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마사지를 해줘가지고 딱딱하게 된 것을 좀 풀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차례 마사지를 하다 보면은 웬만하면은 좀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데 하여튼 마사지도 좋고 호흡 위주로 다 하셔가지고 하여튼 복직근이 좀 풀어지셔가지고 말캉말캉되게 단전 호흡하시기에 좋은 상태가 아이들과 같은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힘을 주면은 아주 단단하지만 힘을 빼면은 아주 말캉말캉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 자, 그런 상태가
기를 모으기 좋은 복직근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근력을 꼭 필요로 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면은 그거 비례하셔 가지고 잘 단련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기력을 내가 좀 쓰고자 하신다 그러면은 요거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복직근을 어느 정도 좀 풀면서 이제 윗배가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조절해 주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7번째, 수련이 잘 안 되는 것이 자꾸 반복이 되실 적에는 제가 준비 운동을 준비 운동과 함께 단전호흡. 자, 이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단전 행공하고 호흡을 하시는데 너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안 되시는데 여러 가지 원인도 있습니다만 내가 뭔가 이렇게 기능 발달시키는 게 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을 하시다 보면 아주 다양한 동작이죠. 이 동작을 하면서 단전을 최대한 부풀렸다 당겼다 부풀렸다 당겼다 하는 것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발을 앉아서 넓게 벌렸다라고 해보세요. 일자로 쭉 벌리는 겁니다. 자, 벌려가지고 제가 한쪽으로 숙였어요. 숙인 상태에서 단전호흡을 보편적으로 호흡 마시고 멈추고 숙였다가 다시 또 오른쪽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숙인 상태에서 3번에서 5번 정도를 깊게 마셔가지고 최대한 부풀렸다 또 최대한 토해가지고 이렇게 호흡을 한 동작에서 여러 번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작 오른쪽으로 바꿔가지고 또 그 자세를 취해서 계속 또 호흡을 여러 번 해주고 또 바꾸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30분 정도 하던 것을 1시간 가까이 준비 운동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시간 나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또 이 맛이 들린 분들은 계속 또 이렇게 하게 돼요. 왜냐하면 끝나고 나면 굉장히 몸이 좋거든요. 호흡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 맛 느끼시도록 한 번쯤은 해보셔 가지고 이것을 적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수련장 가셔가지고는 거기에 수련장에 맞춰서 하시고, 집에 오셔가지고 내가 좀 별도의 시간을 1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 내셔가지고 1시간 30분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동작이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뭐 준비 운동으로 행공을 다 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셔도. 그래서 동작을 취한 상태에서 호흡을 오랫동안 하시게 되면은 새로운 느낌이 들고 몸이 또 새롭게 풀어지는 현상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쭉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차례 해봤더니 풀어졌다. 그럼 이제 본래 하셨던 대로 이제 또 가셔가지고 그대로 진도 나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안 될 적에 제가 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줄넘기가 있는데요. 8번째로. 자, 줄넘기는 국선도에서는 그 경신법이라고 해가지고 몸을 가볍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그 경신법의 가장 기본이 줄넘기입니다. 그래서 줄넘기 하는 요령은 똑바로 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뒤꿈치 들고 상체 힘 빼고 그 3가지를 지키시면서 천천히 탕탕 튀기면서 이렇게 줄을 넘기면 됩니다. 제가 정리운동 설명을 할 적에 뜀뛰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딱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또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은 이 줄넘기가 다른 것보다도 심폐기능 강화라는 것은 아시죠? 그러니까 심장하고 폐의 기능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뛰는 그 자체가 이게 많이 울림과 진동을 주기 때문에 전신 운동입니다. 뭐 이거야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줄넘기를 하셔가지고 약 16분 하시다 보면 뭐 다리에 이렇게 줄이 걸려가지고서 스톱되는 경우도 뭐 물론 여러 번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거 무시하시고 계속 하시다 보면은 한 16분 정도 하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윗배가 더부룩했던 것이 윗배가 꺼지면서 아래쪽으로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아랫배가 이렇게 그득하게 기운이 고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마 이 줄넘기 오래 하시는 분들은 느낌을 아실 거예요. 이게 한 뭐 5분, 10분 정도 해가지고는 아니고요. 이상할 정도로 15분에서 16분 정도쯤 가면은 계속 이제 뛰면서 윗배 쪽이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겠죠. 출렁출렁 거리면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서 마치 내관에서 아랫배가 이렇게 그득하게 고이듯이, 아니면 단전호흡을 해서 아랫배가 그득하게 고이듯이 줄넘기만 했는데도 아랫배가 이렇게 그득하게 고입니다. 아랫배가 기운이 고여가지고서 묵직한 느낌, 단전에 묵직한 느낌이 들면은 오히려 몸은 가볍게 변합니다. 좀 인체가 이 메커니즘이 아주 좀 신비로운데, 아랫배 쪽으로 오뚜기와 같이 이렇게 꽉 기운이 차게 되면은 이 상체가 딱 쓰게 되죠. 오뚜기가 보면은요. 그런 식으로 이 상체는 딱 쓴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게 바로 잡기가 좋고, 하체 쪽에 힘이 또 잘 가면서 몸의 밸런스를 잘 맞춰줍니다. 우리가 이 기운이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번뇌망상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기운이 분산돼 가지고 지금 흩어져 가지고 몸은 몸대로 무겁고 어깨도 무겁고 머리도 두통도 오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줄넘기를 하시게 되면 이것이 축축축축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요 16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아랫배의 기운이 구득하게 고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권투 선수들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력을 기르는데 이게 또 줄넘기만 한 게 없어요. 조금 하다 보면 지쳐버리는데 줄넘기를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지치는 게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근력, 지구력, 순발력을 다 키워주는 아주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특별하게 장소를 많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공간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줄넘기가 그만큼 좋은 효과가 있는 운동입니다. 밖에 나가셔가지고서 달리기, 조깅 같은 것도 좋으십니다만 요즘 미세먼지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실내에서 줄넘기 하나만 구입하셔가지고 한 16분 정도만 이렇게 가볍게 뛰신다면은 그냥 무난한 운동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니까 이것은 수련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수련을 안 되게 만드는 원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또 나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련이 잘 안 되는 원인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이것을 다시 수련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만드시면서 조화롭게 하시다 보면은 수련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셔가지고 내 몸을 충분히 좋게도 만드시고 수련의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